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안 승인에 따라 헬스케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데다 그리스 문제 해소 기대감에 달러가 하락한 점도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미 하원은 7표 차로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가결했습니다. 건보개혁 수정안은 10년간 9,400억 달러를 투입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3,2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를 받는 회원에게 선이자 개념으로 받는 취급 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나, BC, 기업, 신한, SC제일 등 5개 카드사는 최근 폐지했거나 다음 달부터 없앨 예정입니다. 수도권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후보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발표됩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 예약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애린아입니다. 어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좀 주춤해지자 코스피가 다시금 1670선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도의 기준금리 인상 재료를 비추어 봤을 때 13포인트 0.8% 정도의 코스피 조정은 견조한 조정이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수급에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7거래일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큰 폭의 매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사실 사지 않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을 6,000계약 정도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2천억 정도 출회가 됐습니다. 어제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13포인트 빠진 1670대 초반인 1672포인트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527이라는 앞자리 숫자는 바꾸지 않았지만 닷새 만에 어쨌거나 마이너스를 달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6,000계약 정도 팔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도 조정을 당연히 받게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을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긴축 이슈가 인도 때문에 다시금 부각이 됐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어제 장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춘분절 관련해서 휴장이었었고요. 중국은 올랐습니다. 은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컸다라는 분석이죠. 하지만 대만은 약간의 조정이 있으면서 아시아 증시는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간밤에 열린 글로벌 증시 마감 한번 보시죠. 네, 모두 일제히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건보 개혁안이 하원에서 드디어 가결됐다는 소식에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국내 센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다라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는데 건보개혁안 이슈를 들고 있는 뉴욕 증시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뉴욕 현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건보개혁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 밤 미국 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뉴욕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정치 지형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헬스케어주의 상승세가 뉴욕 증시를 상승세로 끌고 올렸습니다. 22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43.91포인트 0.41% 오른 1785.89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1% 올랐고 나스닥 지수 역시 0.88%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유럽 경제의 핵심인 독일이 그리스 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유럽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날 밤 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증시에 나쁠 것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주요 지수는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건보개혁을 통해 더 많은 보험 가입자가 생겨나면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것입니다. 또 수개월 끌어오며 정시에 부담을 줬던 건보 정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정시에서 제약사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고 건강보험회사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 주가는 1.42% 상승했고 머크도 0.63% 올랐습니다. 한편 앞서 장을 마감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네. 자, 건보개혁안 거의 건강보험 문제를 미국에서 100년간 지금 한 세기 정도 끌어왔었는데 시원하게 해결되는 점은 좀 증시에 역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럽이 혼조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시금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인데 그리스 지원 채널이 정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지원의 키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입장이 불명해지면서 불확실해지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EU, 특히
프랑스는 IMF 지원보다는 독일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독일은 그리스의 재정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EU와 국제통화기금 IMF의 공동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전날 인터뷰에서 결론난 것이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히려 이번 주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반면 마누엘 마루소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IMF는 그리스를 지원한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관건은 유럽이 IMF 지원 요청에 합의하느냐에 달려있는데 EU 회원국마다 미묘한 시각차가 있어 쉽사리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5일, 26일에 양일간에 걸쳐 있을 EU 정상회담이 이번 글로벌 증시 전체 분수령이 될 것 같다 하는 인상도 주는군요. 한편 메르켈 총리의 발언 때문에 달러화는 장중에 하락 반전됐다고 들었는데요. 5월 인도분 WTI도 첫 거래를 시작했죠. 유가 마감 상황, 달러화 가치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국제유가는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63센트, 0.8% 오른 배럴당 81.6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가치는 유로 대비 0.16% 하락한 유로당 1.3547달러에 거래됐고 엔화에 대해서도 0.39% 내린 달러당 90.15엔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은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 열린 뉴욕 증시는 하원에서 건보 개혁안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헬스케어주가 크게 움직여 상승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어제 숨을 한번 골랐잖아요. 네네. 미국을 좀 따라가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은 어제 견조한 조정이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격도가 한 103 정도를 좀 넘어갔었었는데 네. 어제 견조한 조정을 해서 5일선까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격도가 101 정도까지 내려왔던 모습들이 견조한 조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하락으로 반전이 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다시 어저께 상승세로 돌아서므로 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지금 최근에 상승을 좀 못하다가 네. 요번에 지수 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업종에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해서 이렇게 자동차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17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우리 시장에 좀 갈 수 있는 좀 저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 조정이 상당히 견적에 조정이 잘 돼 있고 지금 5일선은 지지를 받았고 좀 과열권으로 왔었던 이격도가 101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것에 의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IT 자동차 업종 대형주들 가지고 좀 지수를 좀 올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포커스는 IT와 자동차의 대형주들 가지고 좀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좀 선택을 좀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라고 하지만 그렇죠. 추세적으로는 그렇고 이번 달 들어서도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제 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말이죠. 자, 선물의 경우에 어제 외국인이 6천 계약이나 넘게 팔았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지금 선물을 던진 것이고요. 현물도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팔았다.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다라는 것에 선현물을 동반 팔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하루를 갖고 추세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1700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쭉 가다가 글로벌 긴축 얘기가 나오면 또 동반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또 박스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의 어제 선물 매도 규모가 좀 컸다는 게 약간 우려가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물 쪽에서는 매도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매도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사지 있고 않았다. 예, 사지 예. 않았을 뿐이지 많이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선물 매매를 좀 보시면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시장에 네. 한 번씩 매도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보시면은 다시 환매가 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다시 빠른 시일 안에 환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어제 큰 규모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꺾어내리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시장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의도를 한번 표출을 한번 해본 것 같긴 한데 네.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물 그렇게 어저께 선물을 때릴 거였으면은 현물도 좀 같이 때려줬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현물 뭐 IT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뭐 시장을 꺾어내린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시장의 좀 가열권에 대해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열기를 조금 예, 식혀보자. 이렇게 한번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올해 뭐 계속 유지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추세 속에서 잠깐의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견조한 조정만 조금씩 나오고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1670선으로 다시금 밀렸지만 1700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요즘에 계속해서 채권 금리도 계속해서 좀 내리고 있죠. 채권과 주식시장이 이렇게 동반 강세를 보일 때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과거 경험상 맞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아까 이제 자동차와 IT 중심으로 보라고 하셨으면 역시나 오늘 투자 전략 중심에는 자동차와 IT가 있겠군요. 예, 아무래도 시장의 포커스가 지금 자동차와 IT 쪽으로 상당히 몰려있는 상황인데 예, 업종 대표주들에 한해서 좀 매수 유지 관점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종목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좀 매도를 좀 크게 했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면은 네. 시장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시니까 시장은 분명히 지금 상승 기조가 꾸준히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마시고 네. 시장은 업종 대표주들 지금 IT 자동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IT 자동차가 시장을 조금 더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IT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들에 대해서 좀 매수를 좀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오늘 만약에 자동차 특히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상승세가 조금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장이 의외로 좀 강하게 좀 기대치 이상의 지금 상승폭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좀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은 그동안에는 조금 비주도권에 있었던 뭐 조선이나 금융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다시 과거 주도주였던 IT 자동차 섹터가 지금 시장 주도주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지금 여건, 기반 여건들 같이 묻어서 가시게 되면은 시장은 17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런 업종들을 좀 보시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뭐 한 10일 가까이 사시는 종목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네. 종목을 좀 골라보면은 뭐 SK 에너지나 뭐 삼성전기 그리고 우리금융 이런 종목들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들도 지금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조금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들이 네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포트폴리오 상에 같이 좀 편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관심 종목군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수익률 찾기에는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10일 이상 지금 사주고 있는 종목 3개를 꼽아주셨습니다. SK에너지, 삼성전기, 그리고 우리금융 이렇게 3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IT와 자동차 얘기를 하시니까요. 언뜻 떠오르는 것이 연일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기아차, 그리고 뭐 1분기 사상 최대도 실적 낼 것이다라고 한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두 종목만 얘기를 좀 해본다면은 뭐 가격도 어느 정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가격이고, 물론 그 액수 자체가 이제 비중이 비싼 종목이 아니라는 뜻에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네. 올라타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좋고 D램 가격 자체도 전혀 하락을 나타내지 않고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네. PC 수요가 견조하고 올해 이런저런 여건들을 좀 따져보시면은 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올해 한번 3만 원권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요건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정이 있을 때 사시든지 아니면 지금 따라 사셔도 충분히 좀 물리지 않고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한번 같이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기아차는 왜 아니에요? 기아차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자동차 대표주라고 보면 현대차가 우선 1등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들 이런 것들이 기아차가 좀 저렴한 느낌이 좀 나서 기아차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예. 워낙 저평가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의 가치평가가 다시 나오면서 기아차가 좀 많이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가다 말 거라는 예상이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기아차가 더 가기에는 현대차 이런 글로벌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나 그리고 자동차가 출시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부분들 보면은 현대차가 조금 더 가게 되면 현대차가 조금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기아차를 지금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현대차를 좀 사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언제나 하나씩 구체적인 종목을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하이닉스, 기아차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들어봤었고 좀 다른 종목 얘기를. 예, 오늘은 제가 뭐 삼성 테크인에 대해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좀 상승세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한 8일 연속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어제도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어제 종가가 83,700원인데 오늘 한 83,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좀 매수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제가 9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근거에는 삼성 테크인이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나왔다가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올해 보시면 CCTV 이제 관련해서 성장률이 한 140% 정도 가까이 매출액 부분에도 좀 성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0년 올해 지금 1월 달에 삼성전자 CCTV 부분하고 삼성 테크인이 가지고 있던 CCTV 부분이 합병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지금 중국 시장의 CCTV 지금 최근에 보안 관련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올해 CCTV 부분에서 상당한 매출 증가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IT 대형 종목들 뭐 삼성전기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ROE 같은 게 대형주들이 뭐 한 15%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는 ROE 자체가 23%. 예, 그리고 올해 실적 부분 자체도 매출액 자체가 한 3조 원 이상의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5일선과 지금 21선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좀 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CCTV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 계속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미래인재 산업으로 삼성 테크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 지능형 로봇이나 바이오, 에너지 장비 쪽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까 어제 뭐 미국의 건보 제도가 지금 하원에 통과가 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커질 것 같고 그러면 미래 산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크인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연속적인 매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들이 지금 워낙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에 분명히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한 8일 연속 매수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매물대 자체가 한 9만 원권까지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제가 9만 원을 말씀드리고 네. 지금 60일 이평선에 있는 7만 9천 원권 이런 것들이 깨지면은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선을 밑으로 하회했을 경우 시장이 꺾어지지 않는데 장기 종목이 자기 혼자 만약에 장기 추세선이 60일선 이런 거를 밑으로 하회를 하게 되면 일단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7만 9천 원이 깨지면 제가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가 뭐 83,700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오늘 뭐 나오면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예, 시가에서 뭐 1,000원 안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정도는 들어가셔도 별 문제가 없고 워낙 대형 종목이라서 제가 뭐 83,000원을 밑에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장이 플러스가 날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 오늘은 마이너스권에서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84,000원이 넘어가지 않는 보합권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00원 정도까지는 잡으셔도 별 문제가 없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4,500원이면 잡지 말까요? 한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돈 1,000원 뭐 더 주시고 제가 뭐 1,000원 이익률이면 한 1%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수익률 뭐 1%덜 먹겠다 생각하시고 84,500원 정도도 잡으셔도 그렇게 뭐 리스크가 큰 종목은 아니니까 네. 한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외국인들이 8일 연속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삼성 테크윈 1차적으로 9만 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뉴스를 가지고 특징주, 개별주까지 옥석 가리기까지 진행해 보는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서 서정함 대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종목 살펴보기 전에 이슈가 되는 뉴스거리부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뉴스로 어떤 거 갖고 나오셨나요? 예, 첫 번째 뉴스로 아무래도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미 건강보험 하원 의원 개혁안 통과가 됐다는 것을 좀 뉴스로 잡았습니다. 네. 뉴스의 주요 내용은 지금 미 오바마 대통령 수건 사업이었던 건강보험 개혁안이 21일 하원의회를 통과하면서요.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1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투입해서 현재 무보험자 3,200만 명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혁안이 실시가 되면은 건강보험 수혜 대상자가 증가하는 만큼 좀 정책적으로 복제약 사용 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 분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몇 가지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뉴스와 관련된 테마주들 일단 뭐 제약주가 쭉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리스트를 볼까요? 지금 현재 우선 관련 테마주로는 지금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네. LG생명과 녹십자, 동아제약 등을 지금 이제 관련 테마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좀 주가가 올랐죠. 네, 3% 가까이 3% 올랐네요. 가까이 올랐고 사실 어저께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지금 녹십자 정도가 있는데요. 타 종목들은 아직까지 크게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가장 지금 호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셀트리온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언뜻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제약주라는 큰 덩어리로라도 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이제 제네릭이 있지 않습니까? 뭐 둘 다 수혜를 같이 다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만약에 셀트리온이 조금 더 수혜가 있다, 강하다라고 보신다면 역시나 바이오 시밀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것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내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네릭 제약사 호스피라와 협력 계약 통해서 유통망도 이미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이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도 1차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미 아무래도 미국의 유통망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점과 그리고 지금 바이오시밀러로 인해서 글로벌 임상에 들어가는 약품들이 지금 몇 가지 진행 중인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은 일단 어제 많이 올랐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3% 가까이 오른 셀트리온. 그렇다면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 예고가 된다라는 말씀이 될 텐데요.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보면 좋을지 가격적인 설명도 한번 들어보죠. 예,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면서요. 사실상 지난 12월 달부터 주가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현재적으로서 갱신이 된다고 하면은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위치에 지금 판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보다는요. 지금 손절가를 먼저 제시해드리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현재 60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18,000원을 좀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시 성장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좀 편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셀트리온 18,000원 정도에서 손절을 얘기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이 미국의 건보 개혁안 통과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좀 상승세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만약 목표가를 굳이 지금 산정을 하자고 하면은 네. 지금 한 25,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우와. 예, 지금 현재 지금 전 고점이었었죠. 전 고점이었던 이 19,000원대를 부딪히고서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거에
좀 차트에서 보면은요. 네. 이날이죠. 지금 3월 10일 날 슈퍼항체 개발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네. 만약에 이게 바로 전고점 위치였었는데요. 이 전고점 위치를 가볍게 올라서고 이때와 같이 거래량을 수반한다고 하면은요. 이 종목은 앞으로도 힘이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손절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셀트리온 25,000원까지는 가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18,000원 정도 손절가 제시하셨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건보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해서 가결이 됐다라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셀트리온을 가장 먼저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녹십자, 동아제약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좀 꼽아주신다면요. 한 종목 더 꼽아드린다고 하면 좀 한미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1분기 영업이익이 127억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예상 때문에 사실 주가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 뭐 제네릭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요 골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궤양 개량 신약인 에소메졸 등 미국 시장 안착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주가 흐름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지금 과거 전 저점이었던 10만 원 초반대에 위치해 있는 11만 원 현재 가격은 1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일본뿐만 아니라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네. 지금 좀 박스권 주가가 좀 흘러가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저가 매수로 진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11만 원 정도대에서 들어가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11만 원부터 10만 원 초반대까지요. 지금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목표가는요. 전 고점이었던 13만 원. 을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요. 전 저점이었던 10만 원을 손절가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셀트리온과 또 한미약품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LG생명과학도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셀트리온과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데 왜 LG생명과학 얘기를 안 해주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이 두 종목만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또 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죠. 예, 두 번째 뉴스는 바로 기아차 신차 효과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그런 신문사들의 기사였습니다. 네. 기아차는 오는 23일 스포티지 후속 모델을 국내 출시하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K5, 로체의 후속이었던 K5를 출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도 개선이 이어지고 주가도 향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 때문에 기아차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차트가 나갈 텐데요. 어제 24,550원에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신고가는 아무래도 좀 계속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요. 지금 4조 7천억 예상을 되고 있으면서 전년비 대비 34.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좀 폐차 인센티브 등 각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역시 국내 현대차, 기아차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슨 목표 손절가는요. 지금 61선을 계속 타고 이동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61선이었던 2만 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아차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23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1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 지수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0포인트가량 오른 1682포인트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제 하락폭을 거의 만회하면서 출발하겠다 싶은데요. 코스닥은 오히려 3포인트 정도 뛴 530포인트 회복할 것 같습니다. 네, 3월 23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예상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10포인트 뛴 1683, 코스닥은 53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니까 좀 따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아침부터 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총 상위주부터 한번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기준 다시금 80만 원 이탈했었는데요. 80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확실히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3%나 급락하면서 사실 지수를 많이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강보합 정도로 만회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11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다면 기아차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어제 2만 4천 원 넘기면서 신고가 썼었는데 오늘 0.8% 정도 추가로 오르면서 2만 4,7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위쪽에 보이시는 현대모비스까지도 오늘 현대모비스 지금 15만 원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한국전력만 약간 조정을 받을 뿐 전반적으로 다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도 1% 내외로 오르면서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어제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LG전자가 어제 좀 약했었는데 다시금 1% 내외 오늘 오름폭을 보여주는군요. 자,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게 잘 가고 있죠. 오늘 아침에 2만 5천 원보다도 100원 정도 빠진, 150원 정도 빠진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8% 추가 상승하는 것 역시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어제 SK브로드밴드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0.5% 정도 반등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LG 그룹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소폭 올랐었는데 오늘 2.3%나 급등하면서 38,800원까지 오르면서 장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금융이 외국인들이 열흘 정도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도 2% 정도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주에서 LG도 6만 8천 원 초반대까지 성큼성큼 올라와서 이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SK에너지도 수급이 아주 좋죠. 12만 1천 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신세계, 기아차 아까 좀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었고요.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롯데쇼핑 다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0.5% 상승, NHN도 1%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2% 가까이나 오르는군요. 이제 박스권 완전히 탈출합니다. 10만 6,500원까지 올라갑니다. 현대제철도 오늘 포스코와 함께 소폭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689포인트, 16포인트 상승이면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낙폭을 만회하고도 남는 지수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느새 530을 넘어 531까지 왔는데요. 분위기 한번 짧게 볼까요? 자, 서울 반도체가 오늘 종가 기준 오르면 8일 연속 오르는 셈이 되고요. 셀트리온 좀 전에 한번 저희가 서정함 대리와 함께 얘기를 해봤었죠. 미국의 건보개혁안 가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눈에 띕니다. 어제 한 2.5%, 오늘 한 2%에서 한 이틀간 5%가량 오르는 것 같아요. 2만 원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어제 6% 급등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눈에 띕니다. 5,400원까지 올라갔고요. 자, 태웅은 오늘 1% 정도 만회를 하고 있고 동서 좀 조용하고 소스페 신소재도 아직까지 좀 조용한 흐름입니다. 차발렌 디오스텍 역시 나 오늘 셀트리온과 흐름을 좀 같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오늘 헬스케어 테마들, 바이오 관련주들 모두 다 테마를 좀 이루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보합세 이루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SFA, 그리고 루멘스, 인터파크 정도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88.9, 1689, 1690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출발 상황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국인들 때문에 조금 아쉽게 소폭 숨 고르는 장세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곧바로 다시금 반등을 아주 세게 하는데요. 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상수로 반전하는 데 힘입어 국내 증시 역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포인트가량 상승해 1,68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1,690점마저 넘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포함해 8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이 1.4% 오르며 상승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요. 건설, 의료정밀, 운수장비, 증권 업종들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역시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IT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금융, 현대건설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어제 좀 우려를 했었던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외국인들이 사면은 개인들이 따라 사지 않는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면 개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개인들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그런 좀 엇갈린 패턴이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688선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1670, 1690 그리고 1700을 넘어서 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내에 말이죠. 예.
미국 증시가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지역의 CDS 스프레드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는 등 그리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더 이상 미국 증시를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 개혁안의 하원 통과 소식이 미국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점입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9,400억 달러가 투입돼 의료보험이 없는 3,200만 명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가뜩이나 급증하고 있는 재정 적자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수개월 동안 증시에 부담을 줬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에 더 무게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주말 인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높아졌던 출구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수 있겠습니다. 즉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나 유럽발 신용 리스크, 중국의 출구 전략 문제 등 모두 이미 연초 이후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익숙한 재료들로서 이런 악재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나 종목별 움직임에 영향을 줄 뿐 시장 전체에 주는 악영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미국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미국 증시가 지난 2007년 고점을 기록할 당시 수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볼 수 있듯이 시장 변동성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 모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이 꾸준하게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주식시장의 양호한 움직임을 유지하거나 전고점 수준까지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고점도 뚫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지금 81만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이 확실히 IT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도 IT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일까요? 네.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 그리고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수준, 그리고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수급상 외국인 매수 우위라는 실적 모멘텀 수급이라는 삼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업종이 바로 IT와 자동차 등 수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은 당분간 주도주로서 지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전방 산업 호조에 따른 트리클 다운 효과가 기대되는 IT와 자동차 업종 내 부품주나 중소형주대에서도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이슈라든가 유럽발 신용 리스크 문제의 경우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릴 수 있는 이슈라고 좀 판단되고요. 또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투자금이 10일째 유출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보다 운신하기 폭이 줄어든 투신권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익률 관리에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점에서 보면 종목별로는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T와 자동차는 좀 우선순위에 두고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고요. 다만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면서 중간재 성격이 강한 국내 소재 및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 요인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합성 수지 업체와 철강 등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 1,130원대 중반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합세를 이제 보였고요.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시장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34원 5원 정도로 역시 이제 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에 보니까 말이죠. 일단 그리스 문제가 다시금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다시 EU와 IMF가 힘을 합쳐서 그리스를 지원한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하면서 달러 가치도 중간에 한번 하락 반전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EU 측에서는 그리스 지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꾸 얘기가 다른 것이 나와서 말이죠. 네, 얘기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도 한 번씩 언급을 했다가 프랑스 총리도 한 번씩 언급을 하고 IMF 쪽에서도 얘기가 한 번 나올까 하면은 또 이제 22 총재도 한 번씩 이제 발을
말을 들여놓는 결국 이제 뚜렷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 한마디씩 그냥 다 던져놓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나 IMF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지원 의사가 있음을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가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나 아직 이제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스 자체로도 우리 아직 IMF 지원 안 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이제 EU의 이제 그런 각국 정상들을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돈줄을 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양대 국가들은 여전히 이제 직접적인 이제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자국의 국민들이라든지 뭐 이런 지지율 이런 게 좀 부담이 되는 입장이겠죠. 그러나 일단 뭐 EU의 이제 뭐 고위 관계자들, 뭐 22 총재나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이제 그리스의 EU 탈퇴는 있을 수가 없다. IMF 지원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시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EU라는 공동체가 있는 상황에서 IMF라는 이제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뭐 약간 좀 내정 간섭처럼 느껴질 것일까요? 뭐 그런 것이 탐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는 이제 IMF의 지원을 이제 뒤에 깔아놓은 채로 여기서 이제 좀 더 선순위, 이제 좀 더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 EU의 지원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EU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 IMF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재정 적자야 이제 앞으로 그리스가 해결할 문제지만 자금의 문제 아니면 모라토리엄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금융적인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어디 쪽이든 지원을 받을 문제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도 좀 이제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의 문제들은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짧게 외환시장 정리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85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선현물 다시금 사주기 시작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53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 시각 시황 출발 상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NH투자선물로 가서 이진우 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장 어떻게 보십니까? 반등세가 좀 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밤사이에 뉴욕 증시 그리고 전반적인 뉴욕의 금융시장 흐름이 우호적으로 하루 만에 변했습니다. 지난 주말 인도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조금 컸고 8일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만 하루 약세 보이고 어제도 혼조세였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심의를 기울였던 그 건강보험 개혁안 그것이 하원에 가결되고 시장 그것을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 올랐고 그 다음에 1.35달러 아래로 이렇게 급락하던 유로달러 거기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아직까지는 유럽 쪽 유로가 망가지기에는 조금 더 확인할 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증시 상승 그리고 글로벌 달러 시세의 소폭 하락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와 우리 외환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아침 모습입니다. 지수 지금 한 10포인트 이상 시작했고요. 외국인들 다시 현선물 순매수 보이면서 다시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반면에 달러원 환율은 낙폭이 제한적입니다. 지금 특별한 어떤 수급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 외국인들의 채권 내지는 증권 매수 자금 이 부분이 제일 큰 공급 요인인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역내외 딜링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 국제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제 1.35가 무너질 때 NDFC에서 44원까지 치고 갔습니다만 결국 36원으로 마감하는 흐름 그리고 지금 오늘도 현재 1134원 중심의 공방 그 정도 해서 크게 나쁠 것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크게 밀리지는 않지만 주가는 여전히 우리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전고점 테스트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요. 전고점이 1720포인트 이상인 1722포인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승 쪽으로 일단 무게를 두시는 전망을 수급 쪽에서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좀 자주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결국엔 유럽의 그리스 지원 문제가 좀 가닥을 잡으면 잡을수록 달러와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요. 부장님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81만 4천 원까지 인데요. 외국인들이 섹터별로 봤을 때도 전기전자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기전자라고 하면 섹터 내에서 종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요?
글쎄요, 뭐 저는 아무래도 뭐 주전공이 외환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뭐 종목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함부로 언급하기가 힘든 네. 뭐 그런 입장이고요. 글쎄요, 뭐 외국인들의 속내를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사는가, 언제까지 네. 살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결국 지수가 어디에서 다시 고점 찍고 돌아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큰 틀에서 보자면은 지금 뉴욕 증시는 사실상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가 이미 지난주에 연중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대만과 우리 한국의 해외 자금의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규모도 큰데요. 어제 뭐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 발표에 의하면은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주식과 채권 사는데 들어온 돈이 한 21조가 넘습니다. 뭐 달러로 치면 얼추 한 200억 불 안팎의 그런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이렇게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온 주가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연중 고점을 경신했는데 우리는 못했다 하는 부분이 조금 체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겠죠. 사실상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도 지금의 이 랠리, 주식 랠리에 다리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나오는데 그 말은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흔히들 뭐 귀신이나 유령의 다리가 없다고 발이 안 달렸다고 하는데 지금이 가고 있는 이 랠리에 많은 허점이 보이고 어떤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이나 한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기술적으로는 이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시 빠지기 전에 한번 오르는 그런 장으로서의 흐름이다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가들의 공통적인 어떤 분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얼추 남은 한 뭐 1723포인트 우리가 두 번 막혔는데 거기까지는 한번 건드려 보거나 조금 더 살짝 올라가는 그 장까지는 쉽게 빠지지 않는 주식시장이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 개인들 참 대응을 참 절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급락장 조금 하락장에서 사고 오늘같이 좀 오를 때 또 팔고 오히려 뭐 단타에서도 오히려 더 우리 개인들이 더 탁월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이번에도 그러면 지수의 고점 부분에서 결국 외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는 우리가 너무나 지난 10수년 동안 봐왔던 그 패턴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계속 달라질 것인지 달라진다면 역설적으로 우리 주식은 안 빠질 거예요. 그런 시기 될 것이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좀 전에도 이렇게 달러가 약세 쪽을 보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견해가 여전히 뭐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만 유럽 부분 이번 주 내 25일, 26일 EU 정상회의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예고했던 부활절 연휴 이전에 IMF로 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남았으니까 한 1, 2주 정도만 조금 이렇게 한번 시장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포지셔닝은 주식에서나 외환시장에서나 뭐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채권 시장은 뭐 지금 뭐 누구도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아주 유동성이 힘입은 강세장. 그냥 계속 이렇게 채권 가격이 높게 가고 금리가 시중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느 분도 쉽게 요즘 설명이 잘 안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다 세 개의 시장을 좀 합쳐서 외국인들의 또 수급 기반으로 해서 우리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1700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셨는데요. NH투자선물의 이진우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장중 두 달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4포인트가량 올라서 1686이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53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